수지는 15년 전 22살의 어린 나이에 박정우 38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시아버지 박철수는 달랐습니다. 강남에 건물 3채를 소유한 억만장자였죠. 야, 이수진, 여기 와서 내 발톱 좀 깎아줘. 시아버지 박철수는 며느리를 마치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고 밤 12시까지 시아버지의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너 같은 촌년이 강남에서 살 기회가 어디 있겠어? 박철수는 수진을 깔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은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고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시아버지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수진은 완전히 시아버지의 개인 비서이자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골프 가는데 옷 좀 준비해놔. 아, 그리고 골프 후에 사우나 예약도 해놔. 아버님,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내가 아프면 집에서 쉬면 되지 병원은 왜 가? 돈만 나가잖아. 수지는 부인과 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몰래 병원에 다녀야 했고 긁히면 한 달 용돈을 끊겼습니다. 사라진 시아들, 15년간의 미스터리. 그런데 박철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이 시집 오기 1년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박철수는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밤마다 민호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은 왜 민호 형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수진이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 정우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랑 너무 많이 싸웠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야. 무슨 일 때문에요? 아버지가 형한테 회사 일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형은 자기 꿈이 따로 있다고 했거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지. 민호는 법학도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따위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사업가 집안이야. 결국 부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민호는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무시한 것을. 지옥 같은 15년. 그리고 희망의 빛. 수진의 시댁 생활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수진. 내가 언제 너한테 외출 허락해줬어?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인데도 시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외출할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님,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 결혼식은 무슨 돈만 나가는 거 하지 마. 그 돈으로 집에서 반찬이나 더 만들어. 수지는 15년 동안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떤 모임도 갈 수 없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에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용돈을 더 달라는 거야? 밥이랑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수지는 화장품은커녕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옷도 15년 동안 새로 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그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 우리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잘 산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감옥에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남에 집이 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거야.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야간 법대. 그런 수진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2년 차가 되던 해, 수진은 우연히 신문에서 야간 법대 광고를 봤습니다.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야간 법대.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수진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전문대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야간대학에 다니고 싶어요. 뭐? 대학?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대학을 다녀? 미쳤어?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폭발했습니다. 변호사? 민호 그놈도 변호사 되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이제 너까지? 너희들은 왜 다들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입학원서를 넣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 등록금은 1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용돈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다고 대학을 다녀? 당장 그만둬.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야간이니까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 다 할 수 있어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집안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당장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등록금이나 책값 따위는 절대 대주지 않을 거야. 지옥 같은 3년. 그리고 기적. 수진의 법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끝낸 후 오후 6시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야, 이수진. 이게 뭐야? 밥이 이게 밥이야? 어느 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전날 밤늦게 공부하다가 실수로 밥을 조금 서리게 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쓸데없이 공부한다고 집안일을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거의 매일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대학 3년을 마치고 수지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15년간 억눌린 분노가 공부 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마침내 수지는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 로스쿨에 말입니다. 변호사가 된 며느리, 180도 달라진 시아버지. 3년 후 수지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뭐라고?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수진이 자격증을 보여주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호. 우리 수진이가 변호사가 됐구나. 하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갑자기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변호사라니.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생겼네. 수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녀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진 변호사님,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수진 변호사님, 오늘 골프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수진 변호사님, 용돈이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변호사님께서 돈 걱정을 하시면 안 되죠.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로펌 취업. 그리고 진짜 변화의 시작. 수지는 서울의 한 중견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초임 연봉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남편 정우의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축하해. 우리 집에 고소득자가 생겼네. 남편도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내의 고생을 무시하던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집안의 기둥이야. 나는 당신 뒷바라지나 하겠어.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왜 그 말을 안 해줬어요? 뭔 소리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었잖아. 편이었다고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괴롭힘 받을 때 한 번이라도 편들어 준 적 있나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한 수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전문 분야가 부동산 법무와 상속 분야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운명인가? 수지는 시아버지의 재산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강남의 건물 3채, 시가 총액 150억 원, 그리고 각종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잃어버린 시아들의 정체. 그런데 수진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수진은 선배 변호사로부터 한 가지 케이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 케이스 좀 봐줘. 박민호라는 변호사인데 아버지와 상속 분쟁이 있어서 상담받으러 왔어. 박민호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박민호일까요? 네. 15년 전에 집을 나온 아들인데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즉시 그 변호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상담실에 들어선 순간 수진 씨? 민호 오빠. 정말로 15년 전에 사라진 시아들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변호사가 됐군요. 응. 15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그런데 수진 씨도 변호사가 됐다니 정말 놀라워. 민호는 수진에게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집을 나온 후에 정말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시원에서 살았거든.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도 안 했고. 그럼 지금은 왜 돌아오려고 하세요? 사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해. 수진 씨가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가끔 동네 사람들 통해서 소식을 들었거든.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민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찾아온 건 화해하려는 것도 있지만 수진 씨 때문이기도 해. 저 때문에요? 응. 아버지가 수진 씨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수진 씨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충격적인 계획, 형제의 연합. 민호는 수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힘을 합치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재산 상속에 관해서 말이야. 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지 않는 한 상속 순위는 자식들이 1순위야. 나와 정우. 그리고 수진 씨는 며느리로서 일정 권리가 있고. 민호는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진 씨가 1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것에 대한 기여분이 있다는 거야. 이걸 법정에서 주장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수진은 민호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수진 씨,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진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15년 동안 하녀처럼 부렸잖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민호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내가 아버지와 화해하는 척 하면서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테고,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 그 다음엔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거야. 특히 수진 씨의 기여분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15년간 받은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180도 달라진 태도.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자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변호사 되려고 공부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그래. 변호사도 좋지. 내가 너무 편견이 심했구나. 박철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돌아오자 그토록 반대하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진이도 변호사가 됐다면서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15년 동안 나를 모시면서도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진을 괴롭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니요. 아버지, 그동안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는 수진이를 항상 친딸처럼 생각했어. 박철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시작, 증거 수집. 수진과 민호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박철수가 지난 15년간 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15년 동안의 일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폭언, 가혹한 대우, 경제적 착취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도 아버님께서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셨다. 거부했더니 한 달 용돈을 끊겠다고 하셨다. 2015년 8월 20일, 친구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돈만 나가는 일 하지 말라고 하셨다. 15년 동안 친구들 결혼식 한 번도 못 갔다. 2018년 12월 10일, 아프다고 했더니 약값 아까우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셨다. 며느리를 사람으로도 안 보시는 것 같다. 민호는 이런 일기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다니. 또한 수지는 시아버지가 외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칭찬하면서도 집에서는 반대로 행동한 증거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15년 동안 저를 잘 모셔줬어요. 대외용 발언. 야, 이수진.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집에서의 실제 모습. 재산 조사의 충격적인 결과. 민호와 수진은 박철수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건물 세 채의 현재 시가는 180억 원이었고, 여기에 주식, 예금, 기타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15년 동안 가정부를 고용했다면 얼마나 들었을까? 민호가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부 월급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수진 씨한테 월 20만 원밖에 안 줬어. 총 3,600만 원. 차이가 3억 2,400만 원이야. 그것뿐만 아니야. 수진 씨가 간병인 역할도 했잖아. 시어머니 암 투병할 때 24시간 간병했고, 아버지 건강관리도 15년간 했고,
간병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수진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는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충격적인 발견. 시아버지의 숨겨진 재산.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호와 수진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가 숨겨놓은 재산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 이거 봐. 민호가 발견한 서류에는 박철수 명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홍콩의 오피스텔 2채, 싱가포르 은행에 예금 50억 원.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미리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인 것 같아. 이런 건 불법이야. 총 해외 자산만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박철수의 실제 재산은 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을 다 증거로 남겨놨네. 민호는 변호사로서 이런 탈세 행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교활한 계획. 그런데 박철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변호사가 되자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정우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박철수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한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민호와 정우가 각각 절반씩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예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는요? 수진 씨는 정우 몫에서 받으면 되지. 박철수는 여전히 수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진심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진이가 15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는데 민호가 이 일을 제기하자 박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복수의 카드, 유언장, 무효화.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겠어. 어떻게요? 법정에서 수진 씨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탈세 건도 신고할 수 있어. 그럼 아버님이 처벌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15년 동안 수진 씨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수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시아버지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수진 씨, 15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해봐. 아버지는 수진 씨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폭탄 선언, 며느리의 반격. 다음 날 수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15년 동안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고 밤 12시까지 아버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녀 취급만 하셨죠.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법적으로 기여분을 청구하겠습니다. 15년간의 노동력과 간병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요. 뭐라고? 그리고 수지는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해외 탈세 건도 신고하겠습니다.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홍콩 오피스텔 2채, 싱가포르 예금 50억 원.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절망하는 시아버지. 박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15년 만에 시아버지가 수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아버님, 15년 늦었어요. 제가 변호사가 안 됐다면 지금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럼 왜 어제는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셨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서요?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더 충격적인 건 남편 정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과한 것 같아.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신데 과하다고요? 15년 동안 제가 당한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가족인데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어? 정우는 여전히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재산이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우리 거라고요? 15년 동안 저 혼자 고생한 건데 언제부터 우리 거가 됐어요?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지는 남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부부라는 말을 하다니요. 법정 공방의 시작.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민호와 함께 박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점 15년간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인정. 2점 시어머니 간병비 청구. 3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점 해외 탈세에 대한 신고. 첫 번째, 재판에서 수지는 15년간의 일기와 증거들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진의 변호사 민호가 아닌 다른 변호사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15년간 원고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반박. 박철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도리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라 해도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15년간의 과도한 노동 강요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진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2시까지 노동. 이는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넘어선 노동 착취로 보입니다. 해외 탈세, 폭로의 충격. 더 큰 문제는 해외 탈세 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수진의 신고를 받고 박철수를 조사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00억 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징세액 50억 원. 박철수는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버지 살려다오. 박철수는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탈세 신고를 취소해다오. 내가 뭐든지 해줄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계속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은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에서 무해 생활한 며느리의 복수. 변호사 된 며느리. 시아버지 탈세 폭로. 현대판 신데렐라의 역전승.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수진 씨 잘했다. 15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해. 시댁 갑질 당해본 사람은 수진 씨 마음 안다. 변호사가 되어서 복수하다니 정말 통쾌해. 반면 일부에서는 수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돈 때문에 가족을 고발하다니.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수진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의 몰락. 박철수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고 추징금까지 합쳐서 8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남 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제 때문이라고요? 아버님이 탈세한 게 제 잘못인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15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안 봤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재판의 결과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가 15년간 피고를 모신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총 20억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박철수가 탈세로 몰락하고 정우가 수진과 이혼하게 되자 민호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혼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 민호 오빠가 저를 이용한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우리는 서로 도운 거야. 하지만 수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닐까요? 반전의 반전, 민호의 진짜 계획. 수진의 의심은 맞았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수진 씨. 어느 날 민호가 수진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15년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렸어. 아버지가 망하는 날을.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었거든. 그런데 수진 씨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어.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지. 수진 씨도 복수하고 싶었잖아? 하지만 수진 씨,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었어. 수진 씨는 20억 원을 받았고 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 이혼 후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억 원의 재산과 변호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탈세 혐의로 2년간 실형을 받았고 출소 후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이혼 후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지만 재산을 잃은 상태여서 예전만 못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 약 50억 원을 상속받고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어 성공한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5년이 흐른 후 수지는 우연히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박철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니?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이렇게 초라해진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지는 지금 서울의 한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유명해졌고 특히 가족, 내 재산 분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상담을 받으러 오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15년간의 괴롭힘에 대한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